네,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또 광주 전역과 강원 일부 지역은 지자체 판단하에 선별적으로 1.5단계로 상향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연내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협상 중인 백신이 3천만 명분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발표된 어제 하루 동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세 자리 수는 여전하지만 200명대였다면 오늘은 또 300명까지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역 감염 사례가 245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68명으로 어제는 발표된 게 28명이었다면 거의 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수치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숫자가 주는 압박이 좀 많이 대단하다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어저께 나왔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지금 현재 이게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확진자 숫자를 비교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주 초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비교 방법은 바로 전주나 전전주의 동일한 요일의 이제 숫자랑 비교를 하는 게 제일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데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확진자 숫자가 제일 적게 나오는 게 보통 지금은 일요일하고 월요일이거든요. 그쵸. 그럼 일요일하고 월요일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11월 1일하고 11월 8일, 9일은 한 97명에서 124명, 126명에서 143명으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는 계속 보이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번 주 초인 11월 15일하고 16일은 208명에서 222명이 나오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 주말보다 월요일이 조금 더 환자가 적었었는데 지금은 월요일이 더 많은 환자가 나오면서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는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1.5단계 격상이 충분한 것이냐, 바로 2단계로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환자가 나고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많은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는 것은 어제나 그저께 감염된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도 한 일주일 정도에서 2주일 그 사이에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금 성적으로 받아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1단계를 유지했었던 지난 2주 정도 동안에 코로나19가 지역사안에서 어느 정도 확산이 됐던 것들이고 그게 지금부터 성적으로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1.5단계의 코로나19 조치로 따라가는 추세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런 확산세를 막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다면 2단계로 지금 바로 올라가 격상을 하는 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많겠지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1단계하고 1.5단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 이루어졌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비로서 1.5단계는 국민들에게 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엔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또 좀 줄여야 되는 이유가 2주 뒤에 또 수능이고 대학 입시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런 수능이나 대학 입시 관련된 행사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전파가 되게 되면 또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이벤트가 있기 전에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줄여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도 1.5단계보다는 2단계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3단계, 그러니까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가 5단계로 좀 세분화했던 것이 일상과의 공존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시행된 지 이제 거의 처음인데 바로 또 1.5단계를 거치지 않고 2단계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세분화한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세분화를 했던 거는 그동안 누적됐었던 코로나19에 대한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세분화를 하고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갔던 건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좀 몇 가지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단계를 세분화하고 가는 건 좋았는데 과연 그 당시에 그럼 코로나19에 대한 그 전국적인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내리는 게 맞았느냐라는 문제는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여러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코로나19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제 여러 코로나19에 대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바꿔가면서 1단계까지 내려간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전문가들은 1.5단계 정도까지만 내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바깥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느는 걸로 봐서는 약간 우리의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좀 작동이 좀 안 되는 측면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추세를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거는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거나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확산세를 조금 막을 필요는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확산세는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든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좀 끊어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단계도 5단계로 세분화가 됐지만 지역별로 좀 적용이 다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수도권 중에서 비교적 유행 양상이 좀 적게 나타나고 있는 인천은 다음 주부터 단계가 상향이 되고 강원도의 경우에도 영서 지역의 확진자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강원도 자체적으로 시군구별 핀셋 방역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묶여 있고 한 생활권이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차등을 둬서 단계별로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수도권에서 환자가 늘고 있는데 대구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이랑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예.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단계를 두는 거는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그럼 그 지역을 뭘 보고 묶을 거냐, 어떤 기준으로 그러게요. 묶을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묶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져가는 거는 생활권으로 묶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인적 교류가 있고 위험 요소가 노출되는 게 어느 정도 동일하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묶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인천 지역이 수도권의 어떤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 환자가 적기 때문에 1.5단계를 뒤로 가겠다.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일리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미 지난주에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이제 서서히 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 말 정도면서 좀 되면은 많은 환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 많은 상태에서 이미 이번 주에는 다 퍼지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약간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지금 상황이 변하거든요. 1에서 2주 단위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바로 전주에 있었던 걸 이번 주에 성적을 받았으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를 예측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그걸 따라가면은 조금 늦는 추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이랑 같이 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영동과 영서의 생활 권역이 조금 저는 다른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영동과 영서를 구분하는 것도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권 단위로 좀 묶어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은 1.5단계가 시행이 되고 인천은 23일부터 시행이 되고 광주는 이제 이미 자체적으로 판단하에 시작이 됐고 강원 역시도 영서만 지금 시행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크게 느끼기에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간다면 바뀌는 것들이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몇 가지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1단계하고 1.5단계로 저희가 이제 나눠서 보게 되면은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집단 그 모임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5단계가 되게 되면은 모임이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 500명 이상 행사의 경우 지자체 신고 협의를 하고 네. 그 이하는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1.5단계가 되면은 축제 등의 일부 행사에 있어서 이제 100인 이상이 금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집단으로 모이는 것 자체는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관람 같은 경우에는 관중 입장 율이 50%에서 30%로 약간 하향 조정이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근무 같은 경우에 고위험 사업장의 관리가 기존에는 마스크만 착용하는 것이었다면은 이제 1.5단계부터는 마스크 착용에다가 거기에 환기 소독, 그다음에 근로자 간 거리두기도 의무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각각의 사업장 안에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4제곱미터당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테이블당 또 거리도 또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만 착용하던 것이 좀 더 여러 가지의 방역 원칙들을 적용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현재 확진 상황을 보면 모임을 매개로 한 확진이 많기 때문에 그 모임이나 행사, 집회는 1.5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요? 일단 개인적인 모임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행사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명 이상의 행사만 신고를 하고 예. 했던 것들이 이제 100명 이상으로 이제 조금 제한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떤 확진이랑 관련돼 있는 모임들은 어떤 대규모 행사라기보다는 사실 개인적인 행사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1.5단계가 주는 임팩트가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 것들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모임도 분명히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그다음에 대기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지금 실내 공간 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모임을 실내에서 갖게 되면 그러면 이 개인적인 모임은 친분도가 높은 사람들이 갖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또 식음료를 동반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환기가 안 되는 공간 안에서의 개인적인 모임을 통한 지금 전파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어떤 개인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당분간은 지금 확산세에 있으니까 네. 조금은 좀 그 연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 관리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그 4제곱미터당 한 명씩 들어가고 테이블 간의 일정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잘 지켜줘야 되는데 공간이 좁은 곳에서 이제 테이블을 몇 개만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넓은 공간이지만 그 테이블을 띄어앉지 못하는 또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반을 하는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인력들이 사실 충분한가 여기에 있어서도 사실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인력 충원 말고는 답이 없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력 충원 말고는 답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업장 업주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원칙을 잘 이해를 하고 본인의 사업장에 이제 그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필요한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예. 측면들이 일단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현장 실사나 확인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도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인력이라든가 또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처럼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좀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또 인력을 뽑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가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대로 잘 지도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또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계속 투자가 필요하고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확진 사례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남대병원부터 좀 볼 텐데 동일 집단 격리를 본관 건물 전체로 좀 확대한 상황이고요. 지난 13일에 의사부터 확진이 되기 시작해서 간호사, 환자, 보호자 이렇게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던 상황이라서 동일 집단 격리를 물론 의료 공백이나 이런 데에 대한 걱정도 있었겠지만 좀 빨리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 타이밍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이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은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격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와 예. 그다음에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있는데요.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에 아마 첫 번째 그 확진자들이 나왔던 게 이제 전국에 3명에 대한 확진자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여러 지금 확진자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전공의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이 코로나19가 퍼져 있고 그다음에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격리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병원 전체를 사실 격리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동일 집단 격리가 되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불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오로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보호 장구를 갖추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만 네.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긴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 집단 격리가 한번 병원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의료진들, 보호자들까지도 전부 다 그 안에 묶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지금 현재 이 전남대의 상황은 동일 집단 격리까지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이 동일 집단 격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동일 집단 격리를 계속 지속하는 동안 아마 그 안에서 환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격리가 빨리 해지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진행이 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남대병원이 사실 그 지역에서의 거점 병원인데 여기가 만약 이렇게 폐쇄된다면 여기 외래 진료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았던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되게 무서운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한번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이제 이런 진료나 이런 부분에 이제 장애를 받기 시작을 하면은 당장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료도 굉장히 좀 제한이 되지만 네. 이 병원을 꼭 와야 되는 분들에 대한 진료 자체도 제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위급한 어떤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응급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벼운 질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아마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당뇨가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와서 정기적으로 약을 받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병원을 오지 않더라도 이런 위급 상황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분들에 대한 진료 행위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이 의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주변의 의료시설을 이용을 해서 확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단 당분간은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응급실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응급실은 일단 당분간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던데 그럼 다른 병원에서 응급 환자들을 좀 수용할 그런 인프라가 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전남대병원이 거점 병원이기는 하지만 조선대병원도 이제 일부 있고 이제 그런 일부 주변 기관에서 좀 이런 응급 환자들은 좀 우리가 받고 거기에 대한 공백해야 진료를 되겠네요. 공백이 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남대병원이 왜 좀 심각하냐면 여기서 시작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은행, 경찰 이렇게 병원 밖으로 퍼져 나갔는데 이게 지금 목포, 경기 광명 이렇게 좀 지역도 다양하게 좀 전파가 됐고 4차 전파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제 의료기관 안에서 이제 일단 확산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지역 사회로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코로나19라는 감염은 지역사회 감염이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시작을 해서 의료기관으로 결국은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이게 다시 또 확대돼서 지역사회로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말씀 주신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네.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생기는 감염과 의료기관 외에서 생기는 감염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외에서 생기는 감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을 우리가 빨리 선별을 하거나 아니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그분들 중에 증상이 있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빨리 검사받게끔 하시는 것밖에는 지금 답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4차 감염까지 확인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역학조사 속도가 확산세를 못 따라가는 겁니까? 지금 역학조사에 대해서 그 질병관리청 쪽에서도 네. 역학조사의 속도보다 감염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 시작이 됐었을 때 역학조사를 통한 코로나19 위험자들에 대한 선별과 그분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네.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위험 지역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험 지역을 다녀온 분들 중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와서 진단 검사를 받게끔 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해당 그 코로나19가 발생한 어떤 기관이나 또는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문제
문제와 개인정보 문제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그런 광범위한 어떤 정보 노출에 대한 지금 상당한 제한이 생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출에 대한 추적을 지금 역학조사만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는 지금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약간씩은 좀 뒤처진 측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돼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해당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업체가 이제 입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업체 이름이 공개됐을 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스스로도 그러니까 감염 본인들이 스스로 동선을 좀 숨기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다고 하고 주변에서 조금씩 점점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인식이 안일해져서 그러니까 문자로 그런 것들이 많이 알람이 오는데 그냥 읽지 않고 바로 꺼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국민들의 좀 참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19의 지금의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사실 한두 가지 요인은 아니고요. 굉장히 복합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해서 둔해진 어떤 감수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너무 잘 막아오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 좀 낮게 보는 시각들이 생긴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까지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 백신이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점점 더 그러한 경각심들이 둔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우리가 승인이 나더라도 국내에서 맞고 그 효과에서 코로나19를 완벽하게 관리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내년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은 지금 같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일찍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완화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여지를 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남의 천안하고 아산에서는 20일 동안 15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는데 이게 워낙 고리가 많아서 제가 좀 열거해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콜센터에서 41명, 아산의 전기공사 업체에서 39명이 나온 상황, 그리고 감염 경로 미상의 접촉자들도 지금 10명이 나온 상황이고 10대부터 80대까지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1.5단계로 일단 격상해서 운영 중인 지금 시도인데 2단계로 선제적으로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1단계하고 1.5단계하고의 그 방역 정책으로서의 차이가 사실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지역사회 안에서의 감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면 저는 2단계가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5단계에서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측면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고위험 시설 안에서만 전파가 일어난다라는 지금 보장이 없거든요. 분명히 다각도로 여러 계층에 있어서 지금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다 일반적인 어떤 접촉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는 없고 네. 그게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도가 해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지금 천안의 상황이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천안 같은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금 2단계 정도로 격상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